설날 아침에 라면이요? 식탁 위에 올라온 건 떡국도 전도 아니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라면 그릇 앞에서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죠. 박명자는 젓가락을 들고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주방에서 길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박명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닫죠. 내가 당연하게 받아온 것들이 사라지면 이 집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는 걸. 하지만 박명자는 아직 모릅니다. 이 라면 한 그릇이 곧 가문의 이름까지 무너뜨릴 불씨가 될 줄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설날 아침 7시 박명자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식탁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떡국 냄새와 전 부치는 소리로 가득했던 집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명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7시 5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윤이 벌써 상을 다 차려놓고 명자를 깨우러 왔을 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소파 팔걸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정윤아. 명자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윤아, 어디 있어? 명자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방 불도 켜지지 않았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 하나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싱크대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냉장고 문을 확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였습니다. 김치통도 반찬 용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냉장고 문 안쪽에 노란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포스트잇을 떼어 읽었습니다. 이 식탁을 누가 채웠는지 이제 직접 확인하시라.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포스트잇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윤의 글씨였습니다. 이게 무슨... 명자는 포스트잇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명자는 안방 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정윤의 침대는 이불이 네모나게 개져 있었습니다. 베개는 침대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걸이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속옷 하나, 양말 한 켤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화장대로 갔습니다. 화장품도 빗도 헤어핀 하나 없었습니다. 명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거실로 나온 명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거실 구석에 쓰레기통이 넘쳐 흘렀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은 삐뚤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신고서였습니다. 정윤의 서명란에는 이미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진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진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나왔습니다. 엄마, 아침은요? 진호가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명자는 이혼 신고서를 진호에게 내밀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도망갔어.
진호는 눈을 비비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읽던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진호가 서류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보면 몰라. 이혼 신고서야. 내 마누라가 도장까지 다 찍어놨어.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진호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윤이가 어디 갔는데요? 진호가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명자는 진호를 따라갔습니다. 진호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텅 빈 옷장을 보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화장대를 뒤졌습니다. 엄마, 정윤이 짐이 다 없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옷도 없고 화장품도 없고 다 가져갔어요. 명자는 팔짱을 꼈습니다. 당장 친정에 전화해. 명자가 명령했습니다. 집안 망신을 어떻게 할 거야? 오늘이 설날이야, 설날. 진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에 자동 응답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진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전화가 안 돼요. 진호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뭐? 전화가 안 된다고? 명자가 진호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정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진호에게 던졌습니다. 진호가 휴대폰을 간신히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명절 아침에 이게 무슨 짓이냐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명자와 진호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척들이야. 명자가 속삭였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명자는 옷매를 다듬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동선의 식구들과 그 아이들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딸인 미연과 그 가족도 보였습니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서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명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새해 복 많이 받아. 친척들이 현관을 들어서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동서 옥순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머, 음식 냄새가 안 나네요? 옥순이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집안에 가득했는데 미연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올케 어디 갔어요? 부엌에 있나? 미연이 주방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척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텅 빈 식탁을 봤습니다. 옥순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상이 안 차려져 있네요? 옥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식탁을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이 엄마 치마를 잡아당기며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할머니, 떡국은요? 떡국 먹고 싶어요. 막내 손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다른 손주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명자에게 쏠렸습니다. 미연이 팔짱을 끼고 명자 앞에 섰습니다. 엄마, 올케 어디 갔어요? 왜 상이 안 차려져 있어요? 미연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정윤이가 몸이 안 좋아서 친정에 갔어. 명자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직접 상을 차릴 거야. 조금만 기다려. 옥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이 직접요? 옥순의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옥순을 노려봤습니다. 왜?
내가 못 차릴 것 같아? 명자는 벽에 걸린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친척들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올케가 몸이 안 좋다고? 설날 아침에 친정을 가? 그게 말이 돼? 뭔가 이상한데. 명자는 주방 찬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그릇들이 빼곡했습니다. 명자는 그릇 하나를 꺼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어떤 그릇이 제사상 그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큰 접시인가, 작은 접시인가. 명자는 다른 찬장을 열었습니다. 양념통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투명한 통, 갈색 통, 흰색 통. 명자는 첫 번째 통을 열어봤습니다. 검은 액체였습니다. 간장인지 액젓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린 냄새가 났습니다. 액젓이었습니다. 명자는 두 번째 통을 열었습니다. 역시 검은 액체였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간장이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찬장을 열었습니다. 냄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냄비로 떡국을 끓이는지 몰랐습니다. 명자는 큰 냄비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냄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멈췄습니다. 명자는 냄비를 주워 들었습니다. 다시 찬장을 뒤졌습니다. 그릇을 꺼내려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쨍그랑. 명자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려다 손을 베었습니다. 아! 명자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명자는 손을 입에 넣고 빨았습니다. 거실에서 손주들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언제 먹어요? 떡국 언제 나와요? 빨리요. 명자는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안에서 찬 공기만 흘러나왔습니다. 명자의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손에 든 그릇이 무거웠습니다. 15년 동안 정윤이 이 주방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명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거실에서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금방 할게.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주방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5년간 정윤이 어떻게 이 집안을 돌렸는지 명자는 지금 처음으로 그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주방 찬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릇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제일 위에 있는 접시를 꺼냈습니다. 접시를 들고 식탁으로 걸어가다 발이 걸렸습니다.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호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진호가 명자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괜찮아. 나가 있어. 명자가 진호를 밀쳤습니다. 진호는 일어나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깨진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시 찬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릇을 식탁에 놓고 냉장고를 봤습니다. 텅 빈 냉장고였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설날 아침이라 영업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친척들이 소파에 앉아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한데 배달이 안 돼서. 명자가 말을 흐렸습니다. 큰댁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떡하시게요? 옥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설날 아침인데 상을 차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자는 옥순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미연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미연이 주방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명자는 미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그래도 엄마 혼자서는. 내가 한다니까. 명자가 미연의 팔을 놓았습니다. 미연은 입술을 삐죽 내밀고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올케가 없으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이네. 미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옥순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평소에 며느리를 얼마나 잡으셨으면 애가 명절에 도망을 가요. 옥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윤이가 몸이 안 좋아서 간 거라니까요. 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옥순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손주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떡국 먹고 싶어요. 막내 손주가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습니다. 으앙, 배고파. 명자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찬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라면 박스가 보였습니다. 명자는 라면 박스를 꺼냈습니다. 라면 봉지를 하나씩 꺼내 세어봤습니다. 10개였습니다. 명자는 냄비에 물을 받았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렸습니다. 보글보글 물이 끓었습니다. 명자는 라면을 넣었습니다. 면이 풀어지자 스프를 넣었습니다. 라면이 익었습니다. 명자는 라면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 국물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국물을 행주로 닦았습니다. 다시 냄비에 물을 받았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했습니다. 명자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등도 땀으로 젖었습니다. 라면 그릇들을 쟁반에 올렸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자, 드세요. 명자가 쟁반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친척들이 식탁을 봤습니다. 라면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옥순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라면이요? 옥순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에 라면을요? 큰댁 어른이라면 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재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명자가 변명했습니다. 미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올케가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미연이라면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안 먹을래요. 라면은 평소에도 먹잖아요. 옥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큰댁 어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냥 갈게요. 형님. 큰댁 식구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다음에 봬요. 옥순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살다 살다 재벌집 소리 듣는 이 집에서 명절에 라면을 대접받네. 옥순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다른 친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며느리가 없으니 이 꼴이네. 명자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연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갈게요, 엄마. 미연이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시. 됐어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미연이 명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올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미연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위가 미연을 따라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명자와 진호만 남았습니다. 명자는 식탁 위에 라면 그릇들을 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이었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호가 명자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내 마누라 당장 찾아와. 명자가 진호를 노려봤습니다. 이 집안 망신을 어떻게 할 거야?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정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번호가 계속 안 돼요. 명자는 일어나 난장판이 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는 아이들이 흘린 물이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라면,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정윤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서랍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뭔가 걸렸습니다. 꺼내봤습니다. 수첩이었습니다. 표지에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생활비 입금액 200만 원, 시장 장보기 85만 원, 명자 어머님 건강식품 30만 원, 진호 양복 수선비 5만 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25만 원. 명자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2월 생활비 입금액 200만 원, 시장 장보기 90만 원, 명자 어머님 병원비 40만 원. 명자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자신이 준 생활비는 매달 300만 원이었습니다. 수첩에는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100만 원은 어디 갔어?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윤이가 돈을 빼돌린 거야. 명자는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진호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이것 봐. 명자가 수첩을 진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진호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진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생활비를 300만 원 줬는데 여기에는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 명자가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100만 원은 어디 갔겠어? 내 마누라가 빼돌린 거지. 진호는 수첩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뭐? 엄마가 정윤이한테 준 돈이 200만 원이에요. 진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이체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정윤 앞으로 200만 원 이체. 명자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니야. 내가 300만 원 줬어. 엄마, 여기 이체 내역이 다 나와요. 매달 200만 원이에요. 진호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지난 1년치 이체 내역이 보였습니다. 모두 200만 원이었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밀쳤습니다. 그럼 정윤이가 거짓말을 한 거 아니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명자 어머님 건강식품 30만 원, 명자 어머님 병원비 40만 원, 명자 어머님 보약 50만 원. 명자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쓴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명자는 수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명자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꾸민 거야. 진호는 수첩을 주워들었습니다.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윤이 필체 맞아요. 진호가 수첩을 명자에게 보여줬습니다. 명자는 수첩을 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정윤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뒤졌습니다. 옷장 안을 뒤졌습니다.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명자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지였습니다. 환자명 정윤, 진단명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주치의 소견 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치료 중단 우려, 지속적인 관찰 필요. 명자는 진료 기록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울증?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진료 날짜를 봤습니다. 3년 전부터 기록이 있었습니다. 명자는 진료 기록지를 구겼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호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내 마누라 찾아와.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도망가다니.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는 식탁 위에 식은 라면 그릇을 봤습니다. 면이 불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라면 그릇 하나를 들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불은 면이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당연하게 차려져 있던 밥상이었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한 번도 고맙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오후 명자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진호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윤이 친정에 가봐야지. 명자가 구두를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진호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너는 집에 있어. 혼자 갈 거야. 명자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진호는 재킷을 소파에 던지고 다시 앉았습니다. 명자는 택시를 잡아타고 정윤의 친정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30분 후 택시가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명자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윤의 친정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이 새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젊은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여기 정윤이네 집 아닌가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정윤이요? 누구세요 그게?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 성이 정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김씨인데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 3월부터요. 이 집 샀어요. 여자가 명자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럼 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요? 몰라요. 부동산에서 집만 샀는데. 여자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명자가 문을 잡았습니다. 여기 살던 정씨 부부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몰라요. 저희랑 상관없는데요. 여자가 명자의 손을 밀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명자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명자는 담벼락에 기댔습니다. 정윤의 부모님이 이사를 갔습니다. 아니, 집을 팔았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꺼내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호가 받았습니다. 진호야, 정윤이 친정이 이사 갔어. 뭐라고요?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집을 팔고 이사 갔다고. 작년 3월에. 명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사돈 어른들은 어디 계신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장인어른 연락처도 없어? 엄마가 정윤이 친정이랑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진호가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장인어른 전화번호는 있겠지? 없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명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정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봐. 명자가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네.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집을 팔았다잖아. 두 분 다 돌아가셨거나 요양원에 가셨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럼 정윤이는? 진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한테 말도 안 했어요? 명자는 진호를 노려봤습니다. 너는 몰랐어? 저도 처음 들어요. 진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3월이면 진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엄마가 골프 여행 가셨을 때예요. 그래서 정윤이가 친정에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진호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명자가 다가갔습니다. 저는 엄마 골프 여행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윤이한테 혼자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정윤이가 혼자 장례를 치렀다는 거야?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명자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배달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명자 씨 맞으시죠? 배달 기사가 태블릿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등기 우편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배달 기사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명자는 서명을 하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발신인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명자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뭐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거야. 명자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첫 장을 읽었습니다. 재산관계 정리 통지서. 명자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혼수물품 목록. 침대, 화장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3천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5년간 무급 노동가치 산정표. 가사노동 시급 1만 원, 하루 10시간, 한 달 300만 원. 15년이면 5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출국 전 모든 법적 권한을 본 법무법인에 위임하였으며 박명자 씨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고지합니다. 명자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진호가 서류를 주워 읽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정윤이가 변호사를 선임했어. 명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출국했다고 써 있어요. 진호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출국? 명자가 서류를 빼앗아 다시 읽었습니다. 출국 전 모든 법적 권한을 위임. 명자는 서류를 구겼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딩동. 진호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사도우미 박은숙입니다.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진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은숙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일은 뭐 하면 되나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명자가 일어났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은숙이 앞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주방이 어디 있나요? 명자는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은숙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 냉장고가 비었네요? 은숙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을 안 봐서 그래요. 오늘 장 좀 봐주세요. 명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건넸습니다. 네. 은숙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 해주세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생선은 어떤 걸로 할까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명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은숙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1시간 후 은숙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봉지를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주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쨍그랑. 명자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은숙이 바닥에 떨어진 그릇을 줍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명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은숙은 그릇 조각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숙이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였습니다. 명자와 진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짰습니다. 명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짜요. 명자가 은숙을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은숙이 찌개를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명자는 생선을 집었습니다. 덜 익었습니다. 생선도 덜 익었어요.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은숙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숙이 생선 접시를 가져갔습니다. 명자는 나물을 집었습니다. 싱거웠습니다. 나물은 또 싱겁고 명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진호는 밥만 먹었습니다. 은숙이 다시 찌개를 가져왔습니다. 명자는 떠먹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싱거웠습니다. 명자는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제대로 하나도 못해요? 죄송합니다. 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숙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그만둘게요. 은숙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일을 못하겠어요. 은숙이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사도우미지 노예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이 전에 쓰셨던 분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알 것 같아요. 은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한 일은 가사노동이 아니라 극한 직업이었어요. 은숙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명자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진호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가사도우미가 왜 나갔어요? 그만둔대.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열쇠 하나가 보였습니다. 명자는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은행 금고 열쇠였습니다. 명자는 열쇠를 손에 쥐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입구를 지나 안전금고 관리실로 갔습니다. 직원이 명자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금고를 열어야 하는데요. 명자가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금고 번호를 알려주세요. 명자는 열쇠에 적힌 번호를 읽었습니다. 2547번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명의자 확인 부탁드려요. 정윤이요.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본인 아니시면 안 되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거예요.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제가 대신 왔어요. 명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아니시면 급한 일이에요.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증 확인만 하겠습니다. 명자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돌려줬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명자는 2547번 금고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렸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명자는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USB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USB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명자의 언어폭력 녹음 파일 2010년. 다른 USB들도 꺼내봤습니다. 2011년, 2012년, 2024년. 총 30개였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상자를 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윤이가 숨겨둔 거야. 명자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USB들이 보였습니다. 진호가 USB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을 읽었습니다. 언어폭력 녹음 파일.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윤이가 엄마 말을 녹음했다는 거예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날짜별로 폴더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가장 최근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넌 우리 집 개만도 못한 존재야. 명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걔는 주인한테 충성이라도 하지.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이어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숨죽인 울음이었습니다. 명자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호가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게... 닥쳐.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진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내가 시집 온 게 우리 집 불행의 시작이야. 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라니. 녹음이 끝났습니다. 명자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너는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어? 밥도 제대로 못하잖아. 명자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USB를 빼냈습니다.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걸 없애야 해.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파쇄기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쇄기에 넣으려 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진호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왜? 이게 증거야. 정윤이가 나를 고소하려고 만든 거야. 명자가 진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도 뭐? 명자가 진호를 노려봤습니다.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USB를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윙. 파쇄기가 돌아갔습니다. USB가 부서졌습니다. 명자는 다음 USB를 집었습니다.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윙. 세 번째 USB를 집었습니다. 파쇄기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라벨을 다시 읽었습니다.
2015년 5월, 명자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진호의 사업이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명자가 정윤에게 화풀이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명자는 USB를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파쇄기옆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쓰레기통을 뒤집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 정윤이가 파쇄한 것 같아. 명자가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퍼즐처럼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도 함께 맞췄습니다. 30분 후 종이의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명자는 글자를 읽었습니다. 유언장. 나 박철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명자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명자의 냉혹함이 이 가정을 병들게 했다.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며느리 정윤에게 재산의 일부를 상속한다. 정윤은 이 집안에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이다. 명자는 종이를 놓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엄마. 진호가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초안이야.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식 유언장이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유언장 조각들을 다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명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정윤이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그날부터 정윤을 며느리가 아닌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윤의 전 직장 동료 혜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혜란이 받았습니다. 혜란 씨, 저 박명자예요. 무슨 일이세요? 혜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윤이 좀 만나고 싶어서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혜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혜란 씨, 제발 좀 알려주세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안 알려줄 거예요. 혜란이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내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명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부탁이 있어요. 혜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3시 역 앞 카페로 오세요. 혜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명자는 역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혜란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혜란 앞에 앉았습니다. 오셨네요. 혜란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혜란 씨, 정윤이 어디 있어요? 명자가 바로 물었습니다. 몰라요. 진짜로요. 혜란이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정윤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락 왔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새로 시작하겠대요. 이제 어머님 생각 안 하고 살겠대요. 혜란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혜란 씨, 제가 잘못했어요. 명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윤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명자는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정윤이 좀 찾아주세요. 혜란은 돈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카페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혜란이 소리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정윤이가 15년 동안 어머님한테 당한 수모를 아세요? 혜란이 명자를 노려봤습니다. 이 돈이 그 고통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혜란 씨,
정윤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 저는 다 들었어요. 혜란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정윤이 얘기하지 마세요. 혜란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명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떨어진 돈봉투를 주었습니다.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정윤이 찾을 수 없어. 명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앱을 열었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생활비를 횡령하고 가출했습니다. 15년 동안 키워줬는데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습니다. 혹시 제 며느리 정윤을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명자는 정윤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글이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참 나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힘내세요.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2시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인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명자는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박명자 씨가 올린 게시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시 게시글을 삭제하시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자는 커뮤니티 앱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올린 게시글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명자는 게시글을 읽으려다 멈췄습니다. 댓글 내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증거가 있대요. 법무법인에서 반박 자료 올렸어요. 링크 보세요. 명자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공식 SNS 계정이 열렸습니다.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명자 씨의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입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윤의 가계부 사본이 보였습니다. 생활비 입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었습니다. 지출 내역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명자의 은행 이체 내역이 나왔습니다. 정윤 앞으로 200만 원 이체, 15년치 내역이 모두 있었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짓말했네요. 며느리가 불쌍해요. 15년 동안 학대당했다니. 시어머니 정말 나쁘네요. 명자는 자신의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앱을 껐습니다.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윤이 변호사가 나를 고소했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진호가 휴대폰을 빼앗아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인들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언니, 인터넷에 언니 얘기 나왔던데 괜찮아요? 명자야, 무슨 일이야? 명자는 전화를 모두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를 봤습니다. 박명자 며느리 학대, 법무법인 정의 반박. 명자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재벌가 시어머니, 며느리 15년간 학대 의혹. 며느리는 우울증 치료받으며 견뎌.
기사를 읽던 명자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진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기사가 났어. 인터넷에 내 얘기가 다 났어.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명자와 진호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명자는 인터폰으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튜버들이었습니다. 박명자 씨 나와서 해명해 주세요. 며느리를 학대한 게 사실인가요? 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명자는 인터폰을 껐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내버려둬. 명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유튜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명자는 귀를 막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명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명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사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의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이사진들이 이사장님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인터넷 기사 때문입니다. 재단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내가 설립한 재단이에요. 어떻게 나보고 사임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회 결정입니다. 사무국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평생 일궈온 재단이었습니다.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호가 명자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 명자가 진호를 쳐다봤습니다. 회사 망했어요. 진호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뭐라고? 명자가 다가갔습니다. 거래처들이 다 계약 파기했어요. 진호가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뭐? 엄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굴지만 않았어도.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명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호야. 다 엄마 잘못이에요. 진호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명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에게 처음으로 원망을 들었습니다. 명자는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식재료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주문하려다 멈췄습니다. 집 앞에 유튜버들이 있었습니다. 배달이 오면 그들이 촬영할 것입니다. 명자는 배달 앱을 껐습니다.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냉동 만두가 있었습니다. 명자는 만두를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3분 후 만두가 익었습니다. 명자는 만두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만두를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덜 익었습니다. 명자는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정윤이 차려준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밥, 구수한 국,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 명자는 그것을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만두를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법무법인 정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윤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문자를 10통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박명자 씨와의 직접 접촉을 원하지 않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소파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거실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일어나려다 정윤의 방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정윤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 하나가 보였습니다. 명자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집안관리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보일러 점검 주기 6개월, 필터 교체 주기 3개월, 화분 물주기 월요일 목요일, 명자 어머님 약 복용 시간 아침 8시, 저녁 7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명자 어머님 좋아하는 반찬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된장찌개. 명자 어머님 싫어하는 음식 고추, 마늘, 과다, 짠 음식. 수백 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한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윤이 관리했습니다. 명자는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진호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붓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전화가 봐야 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어디? 정윤이 변호사 사무실이요. 진호가 재킷을 입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명자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죠. 빌어볼게요. 진호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유튜버들이 여전히 밖에 있었습니다. 진호 씨, 어디 가세요? 며느리 찾으러 가세요? 카메라가 진호를 향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유튜버들이 따라갔습니다. 명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명자는 정윤이 정리해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명자 어머님 건강검진 날짜 매년 3월. 명자 어머님 치과 정기검진 6개월마다. 정윤이 자신의 건강까지 챙겼습니다. 명자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시간 후 진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명자가 물었습니다. 문전 박대당했어요. 진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경비한테 쫓겨났어요. 진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CCTV에 다 찍혔대요. 접근금지 신청한대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펜을 꺼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정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돌아와줘. 조용히 합의하자.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체통에 넣으러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유튜버들이 밖에 있었습니다. 명자는 진호를 불렀습니다. 진호야, 이거 좀 붙여줘. 편지를 건넸습니다. 진호는 편지를 받아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편지였습니다. 명자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합의는 양측이 대등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은 일방적인 가해와 피해의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박명자 씨의 사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명자는 편지를 구겼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명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정윤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정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명자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침대 밑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뭔가 걸렸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끌어당겼습니다. 낡은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 위에 노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이너스 정윤.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종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놓인 것은 서약서였습니다. 명자는 서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친정과의 절연 서약서. 명자가 15년 전 정윤에게 쓰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서약서 아래에 정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서명 옆에 얼룩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서약서를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종이에 번진 채 마르지 않은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명자는 서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편지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봉해져 있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윤의 친정 주소였습니다. 명자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시댁 식구들이 다 잘해주세요. 명자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매일 소리를 지르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명자는 편지를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역시 봉해진 채였습니다. 뜯어서 읽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시어머니가 제 방을 다 뒤지셨어요. 제가 뭘 숨겼는지 확인하신대요. 저는 아무것도 숨긴 게 없는데. 엄마,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명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를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상자 안에 봉투가 수십 개 더 있었습니다. 모두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명자는 봉투들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정윤이 왜 이 편지들을 보내지 않았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강요한 절연 서약서 때문이었습니다. 명자는 상자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작은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명자는 수첩을 주워 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5일. 명자 어머님 혈압 1만 4090. 오늘 병원 가시라고 말씀드렸으나 거절하심. 저녁 식단 나트륨 줄인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3월 6일. 명자 어머님 혈압 1만 4595. 다시 병원 가시라고 말씀드렸으나 면박만 주심. 아침 식단 무염 미역국, 두부조림. 명자는 수첩을 계속 읽었습니다. 15년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자신의 혈압, 당뇨 수치, 복용약. 정윤이 매일 기록했습니다. 명자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명자 어머님의 당뇨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병원 가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면박만 주셨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은 제 남편의 어머니니까요. 명자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윤이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돌봤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명자는 그 헌신을 학대로 갚았습니다. 명자는 상자 밑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또 뭔가 걸렸습니다.
USB였습니다. 명자는 USB를 꺼냈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명자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텍스트 파일이 열렸습니다. 어머님께. 은행 금고의 USB는 제 법적 보호를 위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진실을 마주하시라고 남긴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파괴하는 것이 제 치유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어머님도 남은 인생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이너스 정윤. 명자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윤이 복수의 도구와 진심의 기록을 분리했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달음의 기회를 줬습니다. 명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법무법인 정이었습니다. 명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명자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김준호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뢰인 정윤 씨의 결정을 전달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정윤이가요? 명자가 일어났습니다. 네. 의뢰인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박명자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명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왜요? 의뢰인의 개인적 결정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정윤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파괴하는 것이 제 치유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명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도 남은 인생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변호사가 말을 마쳤습니다. 정윤아.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통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윤이 손해배상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법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편지들, 수첩, 서약서. 정윤이 남긴 모든 것이 명자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해방이었습니다. 명자는 편지 한 통을 다시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엄마, 저는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명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윤이 부모님께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강요한 절연 때문이었습니다. 정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명자는 일어났습니다. 정윤의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유튜버 몇 명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저지른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윤에게 퍼부은 욕설들, 정윤을 무시한 순간들, 정윤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긴 날들. 명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윤은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명자는 정윤이 남긴 상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 안에는 증오가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상자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매일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잊지 않기 위해 명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속죄해야 할까? 명자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명자로 살 수 없다는 것. 명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정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아, 너의 편지들을 읽었어. 내가 남긴 모든 것을 봤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다만 너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 정말 미안해. 명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명자는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내일 붙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정윤의 고통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자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어젯밤 쓴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재단 이사회 가야 해.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진호가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명자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유튜버 한 명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박명자 씨, 어디 가세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재단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명자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서 내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사장 자리였습니다. 사무국장이 일어났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안건은 박명자 이사장의 사임에 관한 건입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최근 언론 보도로 재단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후원금이 줄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물러나셔야 합니다. 명자는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명자는 일어났습니다. 말씀 다 하셨나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대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그랬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재단의 가족 인권 보호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명자는 이사들을 하나씩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제 집에서는 며느리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이사장님, 한 이사가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명자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이 재단의 모든 활동이 거짓이었습니다. 명자는 가방에서 사임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사임서를 받습니다. 이사장직뿐만 아니라 이사직도 사임합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재단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사임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자는 걸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재단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놓았습니다. 명자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 앱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게시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정윤 씨에게 사과합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을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명자는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글이 올라갔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알림이었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사임했어.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진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직 사임했어. 이사직도. 명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내가 할 일이야. 명자가 진호를 쳐다봤습니다. 진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며칠 전 우편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분할 조항을 읽었습니다. 정윤이 요구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펜을 꺼냈습니다. 서명란에 사인했습니다.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정윤이 이혼 서류야.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진호는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재산분할 조항을 봤습니다. 엄마, 이 금액은 너무 많아요.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 재산의 절반이에요. 마땅히 줘야 할 돈이야. 명자가 서류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안 돼요. 저는 반대해요. 진호가 서류를 잡았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뺏었습니다. 내가 반대해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명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미쳤어요?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다. 명자가 진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정윤을 사랑했다면? 명자가 물었습니다. 왜 내가 그녀를 학대하는 걸 방치했느냐?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도 공범이었어. 명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인정해. 너도 정윤을 학대했어. 진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 명자가 말했습니다. 정윤이한테 사과해야지.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이혼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붙였습니다. 일주일 후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통지였습니다. 명자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정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썼습니다. 정윤아, 너의 행복을 빈다. 미안해. 용서를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이제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 명자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법무법인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지 말지는 정윤 씨가 결정할 일입니다. 명자는 변호사에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습니다. 앞치마, 주방도구, 청소용품. 명자는 물건들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정윤이 이 물건들로 집안을 돌봤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명자는 박스들을 정윤의 방에 쌓아뒀습니다. 언젠가 정윤이 가져가길 바라며.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명자는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식재료가 조금 있었습니다. 명자는 칼을 꺼냈습니다. 채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손을 베일 뻔했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계속 썰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된장을 풀었습니다. 채소를 넣었습니다. 두부를 넣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었습니다. 명자는 밥을 지었습니다. 전기밥솥 사용법을 몰라 헤맸습니다. 30분 후 밥이 지어졌습니다. 명자는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밥, 김치. 간단한 상이었습니다. 명자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짰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계속 먹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명자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타인의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결혼식 날의 정윤. 수줍게 웃던 모습. 명자는 그때부터 정윤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짐을 쌌습니다. 큰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팔렸습니다. 명자는 변두리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명자는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명품 옷들은 기부했습니다. 소박한 면 옷만 남겼습니다. 명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밖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명자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진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잘 계세요? 명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 너도 잘 지내라. 진호는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파산은 면했습니다. 진호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다시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진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명자는 시장에 갔습니다. 채소를 샀습니다. 고기를 샀습니다. 쌀을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명자는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본 것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명자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서툴렀습니다.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명자는 밴드를 붙였습니다. 다시 칼질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썰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명자는 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습니다. 혼자 먹기에 딱 맞았습니다. 명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떠먹었습니다. 싱거웠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명자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명자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졸렸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근육통이었습니다. 명자는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시장에 다시 갔습니다. 매일 장을 봐야 했습니다. 냉장고가 작아서 많이 살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익숙해졌습니다. 장 보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매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명자는 신문을 봤습니다. 미혼모 쉼터 후원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쉼터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쉼터에 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명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후원하고 싶어서 왔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자가 명자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이었습니다. 후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여자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혹시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괜찮아요. 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의 뜻을 이어받은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쉼터를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윤이 후원하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명자는 정윤을 대신해서 후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호가 명자를 찾아왔습니다. 원룸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좁지 않아요? 괜찮아. 혼자 살기 딱 좋아.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고 가. 명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진호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명자가 웃었습니다. 아직 서툴러.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진호가 밥을 더 먹었습니다. 명자는 진호를 봤습니다.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네, 엄마. 너 잘 지내고 있지? 네. 힘들지만 괜찮아요. 진호가 웃었습니다. 엄마도 잘 지내시죠? 응. 나도 괜찮아.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는 밥을 다 먹고 갔습니다. 명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명자는 매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명자는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우유를 사러 갔습니다. 냉장 코너 앞에 섰습니다. 옆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란이었습니다. 정윤의 친구였습니다. 혜란도 명자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돌아서려 했습니다. 혜란 씨, 명자가 불렀습니다. 혜란은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왜요? 정윤이가 건강한가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란은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요. 혜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명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란은 명자를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명자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혜란이 돌아섰습니다. 혜란 씨, 명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혜란이 멈췄습니다.
정윤이한테 전해주세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혜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명자는 혜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우유를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명자는 달력을 봤습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년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텅 빈 식탁? 정윤의 부재. 명자는 달력을 덮었습니다. 올해는 달랐습니다. 명자는 시장에 갔습니다. 떡을 샀습니다. 채소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설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육수를 냈습니다. 떡을 썰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했습니다. 계란을 풀었습니다. 지단을 붙였습니다. 떡을 넣었습니다. 간을 봤습니다. 조금 싱거웠습니다. 소금을 넣었습니다. 다시 간을 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명자는 떡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지단을 올렸습니다. 김을 뿌렸습니다. 작은 식탁에 놓았습니다. 명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떡국을 봤습니다. 정윤이 만들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지단도 울퉁불퉁했습니다. 떡도 크기가 들쑥날쑥했습니다. 하지만 명자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떡국을 떠먹었습니다. 맛이 이상했습니다. 정윤이 끓인 것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계속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명자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기를 닦았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명자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주택가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풍경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윤이 남긴 상자를 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매일 그 상자를 봤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잊지 않기 위해 명자는 일어났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엄마, 저는 잘 지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명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닫았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명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속죄는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 살아가는 것이 속죄라는 것을, 타인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속죄라는 것을. 명자는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통에 남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다 닦았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명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맑았습니다. 명자는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새로운 삶을. 텅 빈 식탁 앞에서 뒤늦게 깨달은 건 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과 마음이었습니다. 박명자는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던 순간들이 결국 자신을 가장 외로운 자리로 데려왔다는 것을요.
후회는 과거를 되돌리진 못하지만 남은 시간을 바꾸는 힘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건네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